정 교수님, 아까도 오바마 대통령이 뭘 하고 싶어도 잘 할 수 없다.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또 현직 대통령이 연임이라는 프리미엄도 있고, 이런 점들이 미국 경제의 좀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이번 대선이요. 그런 시발점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미국 유권자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하도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예. 어떤 정부가 들었어도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인식이 강하지 않냐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즘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이 이제 재정 절벽 문제 아닙니까? 예. 이제 재정 절벽이라는 것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미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 재정 적자가 너무 심각해지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경제 전체에다가 이제 불확실성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이제 이 재정 적자 문제를 이제 균형 쪽으로 끌고 나가는 어떤 그런 이제 이 정책을 많은 국가들이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은 뭐 선거 기간이니까 뭐 앞으로 뭘 하겠다 얘기는 많이 하지만은 그래도 일단 집권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재정 적자 문제를 해소하는 것일 것이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세금을 올려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경기가 갑작스럽게 악화될 수 있는 항상 선거 직전에 이제 경제가 조금 이를테면은 좀 피었다가 많은 부분은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한편으로는 이제 이 경기가 식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았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재정 절벽 문제가 이제 이게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이제 G20 정상회의 같은데 그런 정도의 어떤 그런 국제적인 합의는 안 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이 독자적으로 어떤 그런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한편으로는 이제 재정 평창뿐만 아니라 지금의 뭐 미국이 얘기하듯이 이제 이 통화 평창 정책을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측면이 이제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된다기보다는 어떤 큰 폭탄을 이제 앞으로 미래로 돌리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재정 절벽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번 미국 대선에 있어서 가장 쟁점이 재정 절벽 이슈가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이슈만으로 좀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슈만으로도 투자 심리가 회복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또 뭐 경제나 금융 정책의 방향이 뭐 선거만으로도 좀 이제 예측이 가능해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박사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선거라는 게 이제 정치 과정이기 때문에 정치 과정에는 뭐 온갖 얘기들이 다 나오다가 결국은 이제 집권하면은 당선된 분들이 이제 그야말로 이제 국민 경제적 입장에서 가장 이제 바람직한 어떤 그런 정책을 이제 내놓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미국뿐 아니라 어느 나라나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나라도 뭐 지금 뭐 온갖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만은 뭐 실제로 누가 집권을 하더라도 그대로 할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일반 국민들이 이제 갖고 있는 생각일 거고요. 이제 미국만 하더라도 역시 이제 재정 문제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이제 그대로 가긴 어렵지 않겠나라는 게 이제 그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사실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확정되는 시점에 중국에서도 이제 중국 물론 뭐 차기 지도자가 뭐 이미 작년에 이미 다 정해진 어떤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G2 하면은 미국하고 중국인데 이제 이 두 나라에 있어서의 어떤 이 차세대 지도자가 이제 정해짐으로써 어떤 정치적인 어떤 안정성을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또 그동안에 이제 물론 뭐 선거 때니까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 파퓰리즘적인 어떤 정책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거는 반드시 할 거다라고 생각된 부분들이 아니겠어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추진될 거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뭐 일종의 정책적 확실성이 이제 좀 더 강화되지 않나라는 측면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제 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 국내 정치도 영향을 받겠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다. 정치 시즌이 끝나야 된다라는 게 이제 여러 어떤 경제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제 보는 어떤 그런 기대감인 것 같습니다. 윤 박사님은 재정 절벽 이슈와 이번 대선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미국
선거와 관련해서 그리고 미국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 제일 지금 핵심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게 재정 절벽이죠. 재정 절벽 문제가 사실은 2011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는 법적으로 미국의 부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확대 재정 정책을 시행하려다 보니까 이게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의회에서 그것을 늘려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 한도를 늘려주면서 그때 이제 예산 통제법이라는 것을 함께 제정하면서 2013년부터는 부채를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실상 1조 2천억 달러를 줄여야 되는 그런 그 법적인 제한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내년 초부터 1조 2천억 달러를 줄여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재정 절벽, 즉, 재정을 지금까지 쭉 확대 재정 정책을 쓰다가 갑자기 이걸 중단하게 되면, 이게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경제에 충격이 오지 않겠느냐 해서 재정 절벽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누구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조절할지에 대한 향방이 결정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불확실성의 해소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것은 뭐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윤동영 박사님께 짧게 한 질문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번에 양당 정책의 핵심이 경기 회복인 만큼 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후보 간의 공약이 다른 만큼 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좀 차이가 있을 텐데요. 이 후보별로 주목해야 할 산업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오바마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제조업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조업을 통해서 4년 동안에 100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그 공약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특히 청정에너지, 재생에너지 쪽을 강조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프라를 더 확충해서 경제 성장의 기반을 닦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바마 대통령은 제조업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인프라 부분, 그리고 이제 오바마 케어라고 얘기하는 그 건강산업 부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주목을 받고 있고요. 관련된 산업들로는 이제 IT 산업, 경기 소비재, 건강관리, 대체에너지 이런 산업들이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주목을 받을 그런 산업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롬니 대통령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롬니 대통령이 된다면 금융 부분에 대한 과세 부분이 오바마보다 더 완화될 것이다라고 해서 금융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롬니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그동안의 화석에너지라고 얘기하는 에너지들을 미국에서 더 적극적으로 생산하겠다라고 해서 에너지 부분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바마는 제조업, 또 인프라, 헬스케어 같은 산업들 기존에 해왔던 것들이고요. 롬니는 또 화석연료, 에너지 사업, 또 금융 이쪽을 좀 주목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 다음 질문은 두 분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정인규 교수님께 좀 여쭐게요. 대선 이후에 미국 경제, 전 세계가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지금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데, 미국 경제 어디로 간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경제라는 게 항상 사이클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최악의, 저점인가를 판단하기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지금까지 어떤 경기 이론을 보면은 최악의 어떤 그런 경제 상황이 이런 지난 한 2, 3년 동안 이렇게 지속된 경우는 그다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앞으로 올라갈 일만 있지 더 나빠지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시각이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오늘 방송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재정 절벽 문제가 이게 이제 과연 이제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이제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이슈가 같고요. 미국에서는 미국의 이미 재정의 어떤 그런 이 균형 문제를 법으로 만들어 놨지만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꼭 재정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로 이제 대통령이 이제 정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경기 확장 정책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쓰지 않겠나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의 어떤 그런 경제 위기가 근본적으로 좀 나아지지 않는 한은 미국 경제가
크게 좋아질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 같습니다. 예.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가 되고 그런 상황은 아닌 거군요. 예, 뭐, 미국 대통령도 역시 이제 미국 이 정치나 또 이런 데서 이제 정해놓은 어떤 그런 룰을 따를 수밖에 없고요. 뭐, 오바마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어떤 그런 이 정책이 계속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은 긍정적이지만은 이제, 롬니 후보가 이제 만약 당선될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정부 지출을 조금 더 줄이는 쪽으로 예. 미국 정계나 미국 정부가 좀 나설 가능성이 크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그런 전망을 생각해 보면은 오바마 대통령이 나은 것 같고요. 또 대통령 바뀌면 아무래도 뭘 바꿔도 많이 바꾸지 않습니까? 이제 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롬니 후보 또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면 조금은 달라질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윤 박사님도 간단히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선거가 시행되고 있는 상하 양원이 어떻게 구성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데 상원도 약간은 민주당이 좀 더 높을 것 같고요. 하원의 경우에는 오히려 공화당이 더 많은 숫자를 획득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백악관 주인하고 의회 주인하고 같은 당에서 하게 되면 사실은 이 재정 절벽 문제도 해결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하원 쪽에서는 훨씬 더 공화당이 좀 유리한 쪽으로 이 여론조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조금의 혼선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외신들은 미국 대선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외신 간단히 보고요. 다시 두 분 말씀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살펴보신 것처럼 대통령 선거는 단지 정치적인 이슈만이 아닙니다. 두 후보가 내세우는 경제 정책 공약도 참 다른데요. 그런 만큼 경제 정책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 주식 투자자들도 계속해서 주목을 했던 이슈인데요. 외신들 참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허리케인 샌디가 휩쓸고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은 현지 시간 화요일 뉴욕과 뉴저지에서도 선거는 치러졌습니다. 아직 피해가 다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시민들은 투표를 하기 위해서 집을 나섰는데요. 문제는 이번 대통령 선거부터 처음 도입된 스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불편도 있었다고 합니다.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라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나오기도 했지만 뉴욕시장은 기다리는 것도 투표의 한 과정이다라고 변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가 이번 선거에서 던지고 있는 첫 번째 질문은 과연 결과가 제때 나올 수 있느냐인데요. 이 지지율이 누구 하나 크게 차이 나는 건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하이오나 플로리다, 펜실베니아에서는 누가 더 많은 표를 얻게 될지가 큰 관심사인데요. 최종 표차가 0.5% 이내면 자동으로 재검표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내세우고 있는 질문은 인기투표에서는 지고 대통령에는 당선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입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가장 최근은 2000년 엘고어에게 50만 표를 뒤졌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온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앞으로 4년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의견 내놨습니다. 남편 CNN 머니는 월가는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을 바라지 않는다는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이유는 오바마 대통령은 금융가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스웨덴에서 이민 온 한 상류층은 가장 큰 결정은 재산을 모으는 것에 대한 대통령의 시선이 곱지 않냐는 불안인데요. 이 헤지펀드 매니저들이나 많은 금융기관 사람들도 같은 생각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월가의 롬니에 대한 지지율은 오바마에 대한 지지율의 3배였다고 합니다. 네, 선거에 들어간 돈이 20억 달러, 여기에 TV 광고도 참 많이 방영이 됐었는데요. 이런 노력에 힘입어서인지 이른 시간에 선거에 들어왔던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는 결국 선거란 한 사람이 한 표를 자유롭게 행사하는 간단한 것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 간단하고도 복잡한 투표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